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도에서는 5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불볕더위로 해서 100명이 넘게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오늘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이냐, 무슨 의도냐, 또 쇼냐,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게 되면 앞으로 구속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수능 논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이 돼서 이게 지금 이주호 부총리가 실수도 했고 또 이주호 부총리의 이 실수를 훨씬 넘어서서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의 유승민 또는 학원가에서 이걸 왜곡을 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이렇게 불안감을 부추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도 사과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공정한 수능에 있었다. 그 다음 이 학원가와 교육부에 연계된 이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부분이었다 라는 걸로 오늘 당정 실무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면서 불필요한 우려들, 불필요한 논란들이 이제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오늘 국회 연설. 오늘은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내일은 김기현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가장 이제 이재명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정말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자기 입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법원에 출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백브리핑식이죠. 이재명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검찰에서 제2의 체포동의안이 청구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은 그 질문에는 이재명이 일단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비명 반명 이 당 내에서 혁신위원회까지 꾸렸는데 김은경으로 이 부분도 혁신위원회냐 방탄위원회냐 할 정도로 완전히 처음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김은경이 돈봉투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저 김은경을 누가 저 말을 믿겠습니까? 한통 속이고,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비명 반명계의 불만을 따독거리고 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아마 생각하는 경찰에 자기가 출석을 한다. 그 다음 이어서 자기가 내려놓을 단계가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은 쭉 시간 끌기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 두 번째 내려놓는 자기의 어떤 방탄쇼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명 반명의 이 움직임, 반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로서는, 이재명으로서는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정면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 정면 대결의 방법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주 준비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박수를 치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또 이 방탄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거짓말인데 지키지 않을 것 아니냐.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리다가 또 갑자기 포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불신까지를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국민들 앞에서, 국회 앞에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라고 했으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방탄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회기를 열지 않으면 중단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이재명이 단상에서 자신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돈봉투 게이트 관련해서 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구속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관석, 돈봉투를 뿌린 윤관석, 이승만은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또 코인게이트 관련해서 김남국에 대한 소환조사, 그 다음 체포동의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백현동 비리, 정자동 비리, 그 다음 대북 송금 비리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내려놓는지 내려놓지 않는지는 지금 국회 회기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봉투를 받은 돈봉투 게이트의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넘겨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좀 바뀌었는지,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검찰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해보자. 자기가 체포동의안을 내려놓을 테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일단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내려놓는 걸 현실화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검찰이 뭐 시간적으로나 또는 이 수사, 방대한 수사 내용으로나 이제는 이재명이 실질적으로는 이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항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공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넘어갔고 검찰에 넘어갔다라고 보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2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이냐, 또 시기는 언제로 택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대북 송금, 백현동, 정자동, 이 부분도 있고, 이미 체포동의안을 넘겨서 부결이 됐던 이 대장동 비리라든지 성남FC 비리 부분도 새로운 사실이 혹시 있느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다시 또 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 장관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도 했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재명은 일단 자신의 제2체포동의안이 검찰이 넘기는 것,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자신이 이길 가능성,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그러니까 방탄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 많은 비리들을 저지른 책임자들입니다. 이재명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도록 아직 불지 않고 있는 김만배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또 대북 송금에 있어서는 이화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불지 않고 있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한번 해보자. 이제 뭐 궁지로 몰렸으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이제 자신의 카드를 하나 던진 겁니다. 앞으로도 구속을 넘어설 또 여러 가지의 이재명이 잔꾀를 부리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현재 검찰이 어느 정도 이재명에 대해서 결정적인 수사와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 부분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모든 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친다면 언제 치게 되느냐, 그 전에 돈봉투 게이트, 현역 의원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치느냐, 그 사이에 이재명 제2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검찰이 결정을 할 부분이고 한동훈 장관이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칼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쥐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만약 구속시킬 수 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반명, 비명, 이재명은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칼을 뺄 것이다,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쳐다보고 있다.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칼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또 시간은 검찰 편입니다. 검찰은 뭐 바쁠 게 없습니다. 많은 지금 민주당의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들을 밟아가면서 이재명의 또 대응, 태도를 보면서 또 이게 뭐 쇼를 한 것인지 또 거짓말로 또 말을 번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전략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장관에게 지시한 부분, 이 대입국장을 경질을 시키고 이제 이 수능 출제 그 관계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이 부분을 놓고 이 말을 왜곡해 가지고 민주당과 유승민 또 이준석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학부모들과 지금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학원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자신이 윤 대통령의 말을 잘못 옮긴 부분이 있다라고 사과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이 지시는 이 수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초고난도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 도저히 고등학생이 풀 수 없는 시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로 든 것이 있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국어 문제에 위험 가중자산, 바젤 협약, 자기자본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경제 용어까지 등장을 한다. 이걸 경제 전문가인 김광두 원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고등학생 보고 풀어라.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교육과 이 교육부가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 이건 뭐 10년, 20년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교육이 지금 연간 24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교육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이 사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고난도 어려운 공교육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이 수능 시장, 대입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10년, 20년 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교육 부분, 학원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기에 부안외동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라. 왜 아무 불필요한 충분히 공교육, 이 교과과정 내에서도 변별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초고난도 시험을 왜 내느냐? 이 학원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의 시험을 왜 내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이 수십만의 입시생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다. 이 부분을 고쳐라라고 하는데도 교육부가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했고 이주호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시를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사교육의 그 이권 카르텔 이 부분 10년, 20년 된 것 누구나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정말 노동의 불법 노동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쉬쉬해왔던 부분, 외면해왔던 부분,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제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당장 초고난도 시험, 이건 뭐 누가 봐도 학원에서 몇몇이 아니면 학원에서 교육받은 몇 명이 아니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의 시험 문제를 왜 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해서 수험생들을 혼란을 주고 뭐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내용입니까? 지금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학원가의 그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유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초고난도 문제는 내지 마라, 불필요하다. 그거 없이도 충분히 난이도 조정이 되지 않느냐. 그거 내는 것은 지금 사교육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1년이 넘도록 이건 말 그대로 10년, 20년 된 적폐,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다.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지금 혐의를 손으로 쥘 수 없으니까 감사를 하고 그 다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자, 뿌리를 뽑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수능의 공정성을 높였으면 높였지 혼란을 줄 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꼭 같이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싶은 민주당과 또 그 이권 관계되는 학원과 이런 쪽에서 부풀리고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정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제 한동훈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칼은 한동훈이 쥐고 있습니다. 시간도 한동훈의 편이고 많은 방대한 그동안의 수사 내용,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동훈이 쥐고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이재명이 결국은 등 떠밀려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2차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치게 될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